중입니다. 개헌과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며 지방선거의 흠으로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의 일상과 상식을 좀먹는 내란 세력의 청산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사회적 경제 도와달라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나라국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간악의 현실은 분명합니다. 1인 가구는 늘고 고립과 돌봄의 문제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골목 사건은 바뀌기 어려워지고 청년의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노후, 주거, 환경, 일자리, 교육, 문화의 문제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 혼자서도 개별 기업 혼자서도 돈을 벌기 위한 기업 조직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관악구 사회연대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당선시키고 당선 이후에 그 후보들이 오늘 얘기했던 정책을 실제 실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거 정책 듣겠습니다. 관악 주거복지 네트워크 김기훈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끊기고 사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정책은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돈 조금 더 빌려주겠다, 전세 보증금 지원하겠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거위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세입자들이 또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대책은 어떻습니까? 90년대 기준에 묶인 택해묵은 대책 그대로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부동산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세입자 대책은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서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만지와 침수, 노후 거시형과 자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 중장년, 또 재개발에 밀려나가는 세입자들, 수많은 주거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한 주거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돌봄 정책입니다. 관악사회복지 홍만현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 돌봄통합지원법이 2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관악구 고립정신질환자 통합회복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관악구에는 약 4,300명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이 중 약 19%인 859명의 등록된 분들만 제도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약 3,500명의 대다수의 잠재적 지원 대상 주민들은 제도와 연결되지 못하고 공공, 사회, 이웃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전달체계의 파편화와 신청 중심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굴 중심의 자치구 중 3위이며 특히 2025년 11월에서 12월 기준으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관악구가 주거형 건물이 많고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주택 형태 중 다세대,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 아파트 단지에 비해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진의 노후 주택이 많아 단열 성능이 떨어지며 이는 청년층, 독거 어르신의 냉난방비 부담 가중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관악구 전체 건물 중 약 31,809중, 주거용 78.5%로 압도적이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약 45.3%에 달해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소수자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있으나 관악구의 특성에 맞게 좀 더 다양한
이웃이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기후 취약계층을 살리고 관악구가 기후 친화적인 도시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년 문화 정책입니다. 남국주민도서관 세습 이명현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권 기반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문화 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 문화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생산해내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 예를 들면 동네 도서관, 예습실, 커뮤니티 문화 공간 등을 발굴하고 연결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 가능한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단위의 문화 공간들이 활성화되고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분산된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 및 자원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 및 아카이빙 체계를 마련해서 물리적 확충을 넘어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조정기구를 제안합니다. 청년정책 종합조정기구 신규 설치 및 청년정책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서 청년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이 살만한 동네,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로의 조명을 촉구합니다. 관악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을 공동체, 협치, 참여예산, 도시재생, 혁신교육 등 다양한 시민참여 경험을 축적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참여 통로는 점점 축소되고 있고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이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풀뿌리 자치 체계가 필요합니다. 관악시민행동은 이를 위해 5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악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관악에는 다양한 공익활동과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 기부 생태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안에서 나눔과 연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든든한 인프라, 행정, 의정,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관악구가 풀뿌리 자치활동이 꼽히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관악시민행동은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청산과 사회개혁의 계기로 되기 위해서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활동, 그리고 오늘 제안했듯이 6개 분야 28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내란 청산에 동의하고 주거, 돌봄, 기후생태, 문화 청년, 사연대 경제, 풀뿌리 자치 분야에서 제안한 이러한 정책들에 동의하고 실현할 의지와 역량을 가진 후보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란 청산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회개혁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사회개혁! 내란 청산! 사회개혁! 내란 청산! 사회개혁!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